이용의 온사이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HD 코치 이용입니다. 전북 현대에 있었을 때 동국이형 은퇴식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선수로서 되게 부러웠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은 동국이형처럼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참이 되고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화려한 은퇴식을 하면 좋지만 꼭 화려하지 않아도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많은 솔직히 팬분들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꼭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그런 팬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 번쯤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코치의 과정을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밟고는 있었지만 좀 선수로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원FC에서 좀 강등이라는 그런 아픔도 겪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12월달 휴식기에 그 찰나에 이제 울산에서 김현석 감독님께서 좋은 코치 제안을 해주셨고, 솔직히 그런 제의를 해주셨을 때도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선수와 이제 지도자의 사이에서.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또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가서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또 특히 울산이었고 제가 선수 때 시작했던 팀이고 또 뭔가 지도자로서도 울산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C급 때는 그냥 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C급을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다 처음 해보는 거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막 새벽까지 같이 만들고 이랬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B급, 뭐 A급을 따는 과정에서도 거의 마지막쯤에 중학교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나의 축구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나름 제가 지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좀 은퇴하기 전에 A급을 좀 따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수원FC 때 김은중 감독님께서 먼저 기회 되면 무조건 들어가라. 그런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해 줄 테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랬지만 감독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따게 된 이렇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지도자의 역할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지도력을 선수들한테 많이 보여줘야겠다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는, 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좀 더 가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승낙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제일 좀 뿌듯한 건 이제 저희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뭐 전술이라던가 아니면 선수들의 이런 멘탈이라던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장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은 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팀에서 또 세트 플레이라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속한 패턴이 또 뭐 골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또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저희가 세트 플레이로 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휴식기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과 지도자로서의 그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뢰가 있어야 코칭 스텝에서 준비한 이런 전술이라던가 서로 선수나 지도자로서 그런 거를 이행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다면 좀 아무리 뭐 코칭 스텝에서 준비를 잘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행을 안 하는 순간 팀은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의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 월드컵 때는 우선은 월드컵을 출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죠. 항상 어렸을 때부터 TV로만 보던 그런 무대를 내가 직접 축구화를 신고 밟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엄청난 큰 영광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월드컵이란 무대는 실수 하나가 이제 팀의 운명을 바꾸고 그 실수 하나가 치명적이게 팀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감 도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왜냐면 28살에 첫 국가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항상 저보다 어린 뭐 청룡이라든가 성룡이라든가 자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솔직히 14년 월드컵을 경험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경기가 또 독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가 싸워야 될까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저희끼리 그리고 코칭 스텝끼리 또 코칭 스텝 선수들끼리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수들끼리 또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랬어요. 수비적으로도 되게 디테일하게 그때 신태용 감독님께서 3백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경기를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독일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꼭 저희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잘 막은 것도 있었고 독일이 막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독일 선수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 짜증이 저희한테는 더 동기부여가 됐어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점점점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전반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락커룸에서 그냥 우리 후반에는 무조건 찬스 나니까 골 먹지 말고 이렇게 단단하게 하자. 모든 게 돌아보면은 개인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 팀으로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런 좀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근데 월드컵은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겼다가 제일 컸고요, 처음에. 그리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저희가 경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2대0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 올라갈 수 있어. 진짜 2대0으로 이길 줄은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경기 전에. 근데 정말 우리가 2대0으로 이겼고 당연히 멕시코가 이길 줄 알았고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경기 끝나고 누웠어요. 힘들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이 막 부둥켜 안고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아쉽기는 했어요. 이겨서 너무 그 기쁨에 진짜 1승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이라는 팀을 이겼다라는 기쁨에 되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제일 많이 울었던 거는 흥민이가 제일 많이 울었죠. 락커룸에서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 기쁨은 뭐 다시 그 월드컵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월드컵을 나간 선수들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 잘해서 나간 거긴 하지만 그 위치에서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복 받은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더 준비를 잘해서 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솔직히
아쉽기는 했는데 후회는 없었어요. 좀 가고 싶었던, 경기를 뛰든 안 뛰든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4년도 때는 아예 예선 자체를 아예 안 뛰었었고 18년도 월드컵 때도 그 예선전을 거의 많이 못 뛰었어요. 부상도 있었고 또 상주 상무를 가면서 또 차출도 안 되고 이러면서 많이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 때는 그 전에 이제 예선전을 다 같이 겪으면서 동고동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팀이다, 국가대표가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합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22년도 때는 나이가 있었고 점점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경기력이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전북 현대에서는 경기를 계속 못 뛰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남 탓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임대를 결정한 이유도 뭔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월드컵을 못 가게 되면은 뭔가 누구를 탓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최선을 다 한번 해보자 해서 임대를 결정했고 거기 가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과가 뭐 뽑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후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뽑혔을 때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뭐 후회도 없었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후련하다. 그래서 최선을 뭐 끝까지 뭐라도 해봤던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국가대표라는 위치가 뭐 많은 사랑도 받지만 또 많은 질타도 받잖아요. 그런 자리고 그 내부가 단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2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도 벤투 감독님도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선수 차출할 때도 그렇고 그 벤투 감독님 스타일을 뒤에서부터 빌드업하는 그런 거를 초반에 특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거기에서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선수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독님,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월드컵 때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또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신뢰가 있고 그런 단단함이 있다면 이번 월드컵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저도 2번의 경험이 있었고 준비를 하고 이제 월드컵 이제 첫 경기다 딱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끝나 있어요. 월드컵이 뭔가 끝났을 때 아쉬움이 되게 많았던 경험도 있었고 지금 이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훈련할 때라던가 생활할 때라던가 또 운동하고 끝나고 회복할 때라던가 후회 없는 그런 마음가짐, 행동을 해야 월드컵이 끝났을 때 정말 내가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루하루를 되게 간절하게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선수, 안 뽑힌 선수들을 봤을 때는 저 마음이 뭔 줄 아니까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게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까 되게 격려보다는 그냥 뭐 이것도 격려의 하나인데 충분히 다음 월드컵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현택이한테는. 그리고 동경이한테는 저희가 이제 어웨이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명단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경이가 딱 불리는 순간 이제 저희 코칭 스텝도 다 좋아했어요. 뽑히면 다행인데 안 뽑히면 그 다음 경기 때 지장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휴게실에서 동경이한테 축하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동경이가 저를 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은 게 처음인 것 같고 그 정도로 왜냐면 아마 본인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웃음을 보는데. 그래서 꼭 후회 없이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학창 시절 때는 키가 작아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또 대학교 진학할 때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유급한 경험도 있고, 또 프로팀 와서는 생각지도 않은 좀 장기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좀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꾸준함이 어떤 거냐면, 나의 본분을 잃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이겨내고 헤쳐나간다면 부상 때는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또 슬럼프 때는 또 다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던 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또 좋은 기회가 오고,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차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선수들은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프로에 오려면은 또 장점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대표까지 가려면은 더 많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크로스를 좀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위치가 또 사이드백이다 보니까 제가 1대1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래핑 나가는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오버래핑 나갔을 때 질 좋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제가 대학교 울산 HD 그리고 전북현대에서 다 신욱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신욱이 약점이 헤딩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신욱이는 원래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감독님이 뭐 센터백도 시키고 포드도 시키고 이러면서 울산 HD에 왔는데, 이제 김홍원 감독님께서 이제 포드로 아예 전향을 시켰죠. 그때부터 특히 운동 끝나면 무조건 제가 올리고 신욱이가 헤딩하고, 그 연습을 항상 했어요, 운동 끝나고. 제가 뭐 크로스를 되게 강하게만 올렸었는데, 이제 강하게만 올리다 보니까 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김원석 감독님께서 힘을 빼고 좀 가까운 데서 감각적인 훈련을 많이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정확성도 많이 늘고 했거든요. 저희 팀에 있는 사이드 선수나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선수들한테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차는 게 슈팅이든 크로스든 뭐 킥이든 많이 차고, 많이 차봐야 그런 감각을 알기 때문에 많이 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운동장 들어가서 어떤 축구를 해야 되고 선수들이 간절하게끔 만드는 것도 감독님, 코칭 스텝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확실한 그런 전술적인 거를 입혀주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장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될지 알았고, 거기에 이제 특화된 선수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러면서 팀이 단단해진 것 같고, 돌이켜보면 좀 그랬던 거. 아무리 뭐 먼저 먹어도 질 것 같지 않았고, 특히 ACL 할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16년도에 전역해서 9월달에 전역해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그 탈장이 이제 해서 쉬다가 12월달에 수술하고 이제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아파져서 이제 6월달인가 9월달인가에 독일에 가서 또 수술을 했어요. 수술 받고 왔는데도 똑같아서 12월달에 또
독일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또 수술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네, 저도 솔직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첫 수술을 이제 일본 가서 했는데 이제 경기 뛰고 훈련하면서 다시 아파져서 일본 수술했던 병원을 갔는데 다시 수술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아픈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막 재활하는 데도 가보고 막 이러다가 하고 왔는데도 저는 수술하고 오면은 날 줄 알았어요. 안 났을 때 그런 좌절감이.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안 나니까 이제 축구는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전북 현대 그 치료실에 누워 있으면 그 운동장이 이렇게 창가에 보여요. 네, 거의 한 1년 내내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지우반이 막 치료해주고 치료실에 누워 있으면 그때 최양희 감독님도 용이 그 울산으로 반품 보내 막 이러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았어요.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독일로 수술하러 갔을 때 감독님께서 용아 너 이번 시즌 안 뛰어도 되니까 낫는 거에만 집중을 해. 이 한마디가 너무 감사했어요. 수술하고 괜찮아지고 동계 때부터 이제 훈련을 할 때 되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1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그 시기 때. 저 녹색 잔디에서 그냥 경기를 안 뛰더라도 축구화 신고 저 동료들이랑 볼 차는 게 이게 되게 행복한 거였구나. 경기장 가서 팬들이랑 소통하고 응원을 받고 이게 되게 행복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부상 복귀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게 초심의 마음으로 더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때 좋은 상도 받았고, 그래서 좀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가 저에게는 뭐 잊지 못하는 최고의 순간이지 않았나. 우선은 선수 이용으로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지도자 이용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의 온사이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